그런 나라가 됐다고요. 근데 여기서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하자? 거기다 북한 김일성 체제로 통일하자? 서로 체제는 연방제 통일하자? 여러분 연방제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훈은 월남했어요. 월남 해마요. 그 당시 월남과 월명이 말이죠. 경제기나 군사력에서 지금 남북한보다 월등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당시 월남은 월명보다 월등히 잘 살았어요. 군사력도 세계 4위, 5위였어요. 월명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패망했느냐? 딱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 바로 김일성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월명이 월남 국민들의 대고 이제가 지배하는 미국 식민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아내고 서로 체제 인정하는 연방제로 가자고 했습니다. 미국이 지켜주고 우리도 파병을 해서 지켜줄 때는 그런 대로 지켜졌어요. 근데 전쟁이 20년을 넘고 미국도 그 전쟁의 수렁에 빠지면서 월남 대통령부터 고위직자들이 부패하고 썩고 지식인들이 전부 월명 노선을 추종하고 따르고 이렇게 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연방제 약속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중국이, 일본이, 러시아가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넘보지 못했던 겁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마 전에 독도에서 사상 최초로 중국과 러시아 정찰기와 전투기가 합동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항의 한마디 못합니다.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독도를 엄연히 우리 땅인 줄 알면서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지난 70년간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딱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반공사상에 학관무장된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군 장병들이었어요. 적어도 지난 세월 6.25 전쟁을 겪으면서 6.25 이후에 수만 회에 달하는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을 겪으면서 또 남북 대화를 통해서 우리하고 약속한 거 하나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는 북한을 본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과 국민 대다수는 북한 빨갱이는 믿을 수 없다. 철저하게 반공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상 무장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정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땅에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개인의 창의력과 자유를 존중하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동족인데 70년이 지난 지금 조선시대보다 국민들이 평균 키가 작아졌어요. 우리는 조선시대보다 18cm가 커졌어요. 지금 북한은 국민소득 1000불이 채 안 됩니다.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같은 DNA인데도 이 차이는 바로 북한은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고집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북한이요 1970년 초까지는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왜? 조선 말기 노예 사회였습니다. 0.1%밖에 안 되는 양반들이 이 실세들과 양반 계급이 농지의 90% 이상을 소유했고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소작농이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로 이어지면서 그 상태가 지속됐죠. 근데 어느 날 김일성 장군이라는 새파란 36살 젊은이가 나타나서 일본놈 지주들 싹 없애버리고 이 땅과 공장 전부 우리 공동 소유해서 같이 지어먹고 같이 살자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당시 김일성이가 북한을 건국한 게 아닙니다. 바로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딱 떨어지는 걸 보고 그거 남아 정책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이미 세계 공산화 하려는 소련의 기도를 알기 때문에 38선을 그어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했고 소련은 거기서 멈췄고 거기서 김일성이를 앞세웠던 겁니다. 소련군 대위였던 김일성이를 앞세워서 자기들은 뒤에서 조정을 하고 국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그렇게 보여줬고 그래서 공산사회 국가를 건설했는데 좋았죠. 수백 년간 수탈을 당하다가 땅과 공장을 우리 공동 소유라고 같이 일해야 해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밤잠 안 자고 일했어요. 성장이 됐죠. 그리고 그 당시에 북한 지역은 공업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제 식민지 기간에 그 기반이 우리보다 월등히 나았어요. 그걸 바탕으로 잘 살았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천리마 운동을 벌리고 천사푸고 한번 허리 빼기 운동을 벌리고 훈장을 달아주고 영웅을 만들어 열심히 잠 안 자고 일하는 사람에게 노력, 영웅 훈장을 달아주고 해서 몰고 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지금 북한이 땅이 없고 자원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미국 제재 때문에 못 산다고 이제 미국 탓을 돌리고 있어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왜 일을 안 하겠습니까? 때 빠지게 해도 내게 안 되니까 잠 안 자고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머리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배급받아 먹는 그 사이에서 누가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농업 생산력도 낮아지고 모든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사는 겁니다. 체제가 나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바로 자본주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게 되니까 내가 머리를 개발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면 내 것이 되니까 또 이걸 전 세계에 팔아서 무역해서 먹고 살도록 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드신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제라는 겁니다. 이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안보조약을 체결하셨는데 6.25 직후에 당시 미국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래? 그러면 우리가 북진 통일해야 되겠다 하고 압박을 넣었어요. 그래도 말 안 되니까 그래도 포로들을 다 석방해버렸어요. 방공포로. 그러면서 압박을 하니까 미국이 할 수 없이 체결에 응했어요. 응했을 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한미 안보 상호 안보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 자손들이 누대에 걸쳐서 혜택을 볼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지난 70년간 그래도 이 땅에 6.25의 전쟁 없이 우리를 지킬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 국군이 무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6.25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소총도 한 자리 만들 수 못했어요. 제가 70년 2월 8일 날 육군사관학교 갔는데 저희들 한해 선배들까지 사람만 국산이고 전부 미제였어요. 사관생도들. 쓴 모자,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군화, 공부하는 펜, 노트, 교재 다 미제였어요. 총도 M1 소총 미제. 저희부터 국산 군복을 입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2000년도 성공하고 자주국방을 선언하면서 저 육사 30기부터 비로소 우리 국산 피복을 입고 국산 전투화를 신었습니다. 그러나 무기는 전부 미제였어요. 미국이 떠나면서 20개 사단을 무장시켜줬죠.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선언을 하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M16 소총은 물론요, 탱크, 포, 구축함, 심지어 F5 전투기까지 우리 국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 직전에는 안면도에서 미사일까지 시험 사격을 성공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나름대로 완결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미국이 모든 군사 기술을 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밀어준 덕분에 자주국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중국이 도와준 게 아닙니다. 일본이 기술 준 게 아니에요. 북한이 준 게 아닙니다. 소련이 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국방과학기술은 전부 미국에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줬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자주국방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축, 방공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시장경제체제, 한미동맹, 이 세 축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본 축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목표는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꾸준히 6.25 이전부터 행선 남노당 세력과 6.25 과정에서 김일성한테 도와준 세력, 자생적인 공산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걸 묶어서 대한민국 발전에 저항을 시키고 투쟁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바로 그 김일성 노선을 추종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장을 했단 말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장,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들까지 시의원, 구의원 속에도 이런 기가 막힌 나라가 됐습니다. 선거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성출직에 나온 사람들을 그런 사상 식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있지만 이미 폐기된 지 사문화된 지 오래돼 버렸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탄핵돼 나간 근본 원인은 바로 저는 자유 대한민국의 탄핵이라고 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서 보낸 건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감옥서 보냈다. 저는 처음에 그런 연설하고 그랬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나마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고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통진당을 해산시켰어요. 폭력혁명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겠다는 이석기를 감옥에서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현장에서 김일성 사상을 주입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는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었습니다. 이 법의 노조라는 것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노조를 만들어서 학생은 가르치지 않고 정부에서 사무실 대주고 그 사람들 예산 지원해줬단 말입니다. 이거 잘랐어요. 공무원들 연금, 국가 재정이 IMF 이후에 파탄이 나고 어려워지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은 나도 연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그걸 좀 줄이는 연금 계획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의식을 가리키는 김일성 사상으로 오염되는 가장 주 요소 중에 하나가 역사 교과서였단 말입니다. 그 역사는 통일된 이후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에서 쓴 역사책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역사책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 국사 교과서를 그 나라의 국사를 학자들 마음대로 기술하고 학교장 재량으로 선정하게 하다 보니까 종북 좌파적인 시각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고 우리 자유대한민국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산업화 근대화 과정을 다 부정하는 이런 논조로 쓴 역사교과, 국사교과서를 거의 90% 이상 학교에서 채택해서 가요. 정교조에서 압박 압력을 넣어요. 그 아이들이 사상이 김일성 사상으로 만들린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사교과서를 대한민국 시각에서 기술하고 국정교과서에서 어머니로 가르치도록 조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가서 맨 먼저 1번 결제한 것이 그 교과서 폐기시키는 사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자유통일을 이루어보겠다고 개성공단 철수시키고 김정은이 참수부대 만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1일 국군날 현장에서 북한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 편으로 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다 드러났어요. 2015년 1년 전부터 북한 노동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지령 아닌 지령 기사들이 나왔고 이게 다 나왔어. 그래서 대통령이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쫓겨나는 기가 막힌 나라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내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지금 당면 과제가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계속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조국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시키고 이루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치권요? 정치권 기대할 거 없습니다. 더불다 지금 당을 이끌어가는 원내대표부터 해서 과거에 다 주사파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핵심 요원들은 자유한국당 다 무너져가던 당을 천막당사서부터 해서 재건을 해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자기 정권 두 번이나 정권을 창출한 그 대통령이면서 자기 당의 보수를 등 뒤에 칼 꼽아가지고 62명이 탄핵에 가담해서 탄핵을 시킨 페루나들고
저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정치 배신자들이 집단입니다. 저들에게 국민 여러분 무슨 기대를 겁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은 태극기도 하나로 통합해라. 제발 정치권 너희들 우파 싸우지 말고 하나를 통합해라 하고 하는 목소리 저희들 다 알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이 통합하라고 하기 전에 저희들은 통합을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제시를 해놨어요.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촛불이 집권하고 나라 꼬라지 일이 된 거 아니냐. 그 탄핵의 핵심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무성, 김성태, 당 대표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켜버린 홍준표, 그리고 탄핵 핵심 역은 유승민, 이런 정도라도 너희들이 드러내라 이거야. 스스로 정계 은퇴하든지 하게 압력을 넣어서 시키든지, 안 그러면 당론으로서 쫓아내라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로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교안 대표가 와가지고 그거 못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요.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최근에 와서. 그런데 그 배신자들이 그대로 앉아있는데 우리가 하나로 됐을 때 과연 보수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정권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 말로 이 허평한이나 조은진, 홍문정 대표 이분들이 야 우리 눈 딱 감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 보수 우파 국민들 걱정하니 그냥 하나로 합치자 했을 때 3년간 이 나라 바로 세우겠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바람이 부나 거리에서 투쟁했던 이 수많은 태극 애국 국민들이 따라갈 것 같습니까? 인위적으로 하나를 통합해도 투표하지 안 합니다. 투표에. 외면하고 또 새로운 걸 또 만들어진다니까요. 지금 뭐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했든지 개헌을 해서 강조 5.18도 그 헌법 전문에 넣고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빼버리고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서 북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같은 체제로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헌하려고 했죠. 그나마 국회에서 그걸 반대해가지고 개헌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꾀를 쓰는 거예요. 내게 악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제표죠.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선거제법을. 그 다음에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강조 5.18 비방금지법, 이 4개 법안을 긴급 안건으로 해서 금년 11월 말까지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정개특위에서 통과했어요. 11월에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상정시켜서 통과시켜버리게 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께서 이거 알아야 합니다. 어떤 정당도 120석 이상은 못 가져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더불어당 혼자서는 개헌선을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석을 개헌하려면 3분의 1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을 썩은 밥을 썩은 뭐 별짓을 대도 120석을 더불당을 갖더라도 80석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2중대, 3중대가 40석 정도 가져가게 되면은
200석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연동형 비례의 숨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가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120석을 확보하면은 전국권 한 석도 안 주는 거예요. 그 당은 120석만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180석을 가지고 지역구 되는 사람 등당, 그리고 떨어져도 사표를 방지한다는 이런 명분하에 이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표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득표 비율대로 의석수를 나눠주겠다는 게 이게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솔직히 우리 보수 우파가 뭐 자유한국당으로 우리가 다 통합해서 하나로 들어가면은 120석 이상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럼 180을 저 가져가는 겁니다. 120석 얻는 선거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선거법 위반해서 전부 재판에 한 20-30명 걸어 놓는다고요. 그래서 개헌 과정에서 칼 들어대고 네 배치 떨어질래 동의할래 해서 하면 20석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개헌선 확보해버린다니까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더불당 이 핵심 친구들이 개헌을 위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사실은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법을. 공수처법이 뭡니까? 거기 정하고 나오는 사람들 제가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뭡니까? 물론 검찰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한테 줘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강주 비방금지법 논할 가치도 없는 법입니다. 지구상에 그래 지금 국가 원수 모독죄도 없어졌는데 강주 5.18이 무슨 하늘에 떨어진 하나님보다 더 위입니까? 하나님도 지금 욕하잖아요. 예수도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신도 욕을 하는데 그걸 비방하면은 뭐 7천만 원 벌금 이하 벌금 면고 뭐 5년 이하 징역인가 뭐 내용이 그렇답니다. 7년이야. 7년이야. 그걸 뭐 비방하거나 왜곡하면은 그런 법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내계 법인데 이걸 막을 힘이 없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그거 막아보겠다고 좀 덜어놓다가 지금 49명이 말이죠. 지금 폭력 혐의로 해가지고 지금 검찰 조사받고 출두하라고 연일 압박받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대한애국당이요. 천막 당사 광화문에 쳤는데 이 박원순이라는 서울시장이라는 저 사람이 6월 25일 날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강화문 광장에 텐트를 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이 자체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 정치 활동을 보장된 겁니다. 근데 서울시 조례 강화문 광장 운영 조례를 들어대 가지고 그걸 불법으로 해서 강제 철거를 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수많은 70여 명의 우리 동지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 갈비뼈가 부러지고 골절상을 당하고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을 오히 폭력 집단으로 해명검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행정 대집행 비용 1억 4천 또 뭐 등등 비용에 해서 약 2억 7천 정도를 우리 공화당 차압에 지금 들어와요. 이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런 나라가. 가고 군사 독재 정권에도 정당 탄압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서 국민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정치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선거철만 되면 평소 욕하다가도 그래도 한나라다. 지금 자유한국당 정신
계속 밀어줬잖아요. 그런 밀어준 결과가 자기 보수인 박근혜 대통령이 60명의 동지가 탄핵을 시키는 이런 썩은 집단이 되어버리는 저들에게 무슨 희망을 찾겠다는 겁니까? 그래도 그 일을 밀어줘야 된다는 국민들의 논리는 그겁니다. 우리 공화당 너희들 투쟁하는 선명성이나 투쟁하는 내용이나 목표 좋다 이거지. 그러나 국회의원 한두 석 가면 뭐 하겠냐. 그래도 국회의원 100여석 있는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밀어줘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그 논리가 맞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그 당시 자유한국당 의석이 부족해서 탄핵시켰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첫째는 정상적인 선거가 있을 때 대비해서 우리는 가야죠.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아무리 많은 표 국회의원 만들어줘도 120석 만들어줘도 전 못 막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공화당이 적어도 개헌 저지를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50석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이 우리 국민들이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선거가 있겠느냐는 걱정합니다. 선거 전에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고 끌어내야 된다는 애국 국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퇴진을 공식 선언하고 10월 3일 날 국민 총궐기에서 청와대 쳐들어간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일 날 아닙니까? 토요일이. 우리 공화당은 서울역에서 대국민 총궐기 저항 집회를 합니다. 대국민 여러분 나오시고 또 어디든 나오십시오. 나와서 정말 우리 애국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역 이리까지 일대를 전부 꽉 메우면 문재인 이 일파들이 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고 노선을 바꾸거나 바꾸지 않으면은 정말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이 일어나야 깨어나서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 이제 우리 국민 스스로가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